안녕하세요 여러분, 쌤쌤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던 What's on my iPhone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그 외에도 그동안 제가 써왔던 아이폰과 아이폰만 사용하는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수다 떠는 형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아이폰이 출시되기 전부터 애플 제품을 애용하고 있을 정도로 애플을 좋아했었는데요. 아이폰이 출시되기 전엔 이런 아이팟이란 제품으로 음악을 듣고 영상도 보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아이폰이 국내에 출시되길 바라고 있었죠. 그러면 저의 아이폰 스토리 함께 보러 가보실까요? 이게 국내에 처음으로 출시된 아이폰이에요. 상자 두툼한 거 보세요. 이때는 충전기, 이어폰 다 주던 시절이라, 그리고 이때는 유튜브 아이콘이 이렇게 생겼었나봐요. 제가 아이폰을 사용하면서 제일 좋았던 거는 앱 설치만으로도 전혀 다른 폰이 되는 것 같은 느낌 때문이었어요. 제가 워낙 잘 질리고 한 제품을 오래 잘 못 쓰는데, 이때는 앱스토어에 매일 새로운 앱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거 설치하고 실행해보고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재미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아마 그때부터 저는 아이폰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아이폰들은 다 처분했는데 이건 첫 아이폰이라 지금까지 쭉 간직하고 있었어요. 진짜 작고 되게 귀여워요. 이거는 화이트 모델이고요. 이렇게 동글동글 되게 귀여운 느낌이에요. 이때도 스티커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네요. 이 다음으로 아이폰 4는 디자인이 확 변해서 각진 디자인으로 나왔었는데 제가 처분을 해서 그건 없는 것 같고, 이게 아이폰 5 박스인데요. 이것도 엄청 두껍죠. 아이폰 5의 디자인은 아이폰 4랑 거의 같은 각진 디자인, 지금의 아이폰 12랑 13 같은 모습이었어요. 얘도 역시 스티커가 있네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어폰이랑 충전기도 들어있었던, 이어폰 들어있던 통인데 이 케이스도 굉장히 뭔가 고급죠. 뒤에 이렇게 애플 로고도 새겨져 있고요. 이렇게 이어폰을 주던 그런 시절이 있었답니다. 아이폰 5 다음으로 아이폰 6부터는 다시 동글동글한 디자인으로 바뀌었는데요. 이것도 처분을 해서 보여드릴 순 없고, 이건 아이폰 7인데요. 아이폰 6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이폰 6는 후면에 안테나 라인 때문에 디자인이 꽤 거슬렸었는데 아이폰 7부터는 그게 빠진 예쁜 디자인으로 바뀌었어요. 이 아이폰 7을 가장 오래 사용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폰 8은 완전히 똑같은 디자인으로 출시되었고 그 이후로는 큰 사이즈의 아이폰만 출시가 되어서 그렇게 매력을 못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폰의 이 하얀 베젤을 저는 정말 좋아했는데 지문인식 버튼이 사라지고 풀스크린으로 바뀌고부터는 그다지 아이폰이 예뻐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아이폰 7을 쭉 사용하고 있었는데 충전 단자가 고장나서 충전도 잘 안되고 배터리도 한번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세 또 배터리 성능이 떨어져서 아이폰 11이 곧 출시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아이폰 8을 구매했어요. 저는 이때부터 자급제 폰을 구매해서 사용했었는데요. 자급제 폰은 애플 공홈이나 쿠팡 같은 온라인 쇼핑몰이나 애플 스토어나 프리스비 같은 오프라인 매장, 아니면 해외 직구 등으로 핸드폰만 구매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제가 자급제 폰을 선호하는 이유는 알뜰폰과 함께 사용하게 되면 비싼 5G 요금을 억지로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통신비를 엄청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통신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가장 최근에 출시된 아이폰 SE3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 기준으로 쿠팡에서 아이폰 SE3를 구매하게 되면 로켓 배송과 카드 할인 6%를 적용하여 구매할 수 있고요. 카드에 따라 무이자 할부를 적용하여 구매할 수 있고, 최대 12개월 무이자를 선택해서 구매했을 경우 월 47,214원이 달달이 기기값으로 지출이 됩니다. 이후 알뜰폰인 유알모를 개통하여 본인 사용량에 맞게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데 무제한 데이터 요금도 이동통신사에 비하면 엄청 저렴해서 부담이 없어요. 반면 이동통신사에서 구매하게 되면 기기값에 할부이자까지 더해주고 약정까지 포함되고 원치 않는 5G 요금제까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통신비가 꽤나 부담이 되더라고요. 2년 동안 유지 시 절약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그럼 이번엔 자급제 폰과 함께 사용하면 너무 좋을 유알모의 데이터 요금제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 전에 먼저 유알모 가입부터 해야겠죠? 유알모 개통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한데요. 자급제로 구매한 폰에 유알모 유심을 넣으면 되는데, 유심은 유알모 홈페이지에서 구매하면 택배로 받을 수 있고요. 개통도 기다릴 필요 없이 홈페이지에서 직접 하면 되는데
신용카드가 없어도 네이버 인증서로 간편하게 본인 인증 진행할 수 있고요. 택배로 받은 유심의 일련번호, 개인정보, 결제 카드 등만 입력하면 바로 개통이 완료돼요. 그리고 요금제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안 그래도 저렴한데 지금 프로모션으로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요금제를 소개해 드릴게요. 유심 데이터 통화 마음권 요금제는 쓰던 폰, 자급제 폰, 중고폰 혹은 해외 지구폰에 유심 칩만 교체해서 실속 있는 요금으로 데이터, 통화, 문자 메시지 모두 마음껏 쓸 수 있는 요금제입니다. 유심 데이터 통화 마음권 요금제는 현재 프로모션 할인이 적용되어 월 요금 33,990원에 가입하실 수 있고요. 통화, 문자 무제한, 데이터는 월 11GB 제공하는데 다 사용해도 하루에 2GB씩 사용이 가능하고 2GB도 모두 소진 시 3Mbps의 속도로 무제한 이용 가능합니다. 이 요금제는 한 달에 데이터를 많이 사용한다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심 데이터 통화 마음껏 프로 요금제는요. 월 요금 41,900원에 통화, 문자 무제한, 데이터는 하루에 5GB씩 제공되고 다 쓰고 나면 최대 5Mbps 속도로 무제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 요금제는 매일 데이터를 많이 쓰고 데이터가 소진되더라도 좀 더 빠른 속도를 원한다면 이걸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제한 데이터 요금이 이렇게나 저렴하다니 정말 너무 좋지 않나요? 아이폰을 자급제로 구매 예정이시거나 통신비 부담으로 새로운 통신사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또한 도난, 분실, 파손, 침수 등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보험도 이동통신사나 애플케어 대비 매우 가성비 있으니까요. 애플케어 가입하기엔 너무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그냥 보험 없이 사용하기엔 고민스러웠던 분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다시 아이폰 얘기로 돌아올게요. 아이폰 11이 출시가 되었는데 애플에서 처음으로 보라색 아이폰을 출시한 거예요. 아무리 커다란 폰은 관심 없다지만 보라색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역대급이라고 생각될 만큼 너무너무 예쁜 색깔이에요. 색깔이 질리지 않냐는 그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워낙에 보라덕후이기도 하고 이 아이폰 11 퍼플 색상이 너무 예쁘다 보니 지금도 질리기는커녕 볼 때마다 너무 예쁜 것 같아서 자꾸 쳐다보게 돼요. 그 이후에 아이폰 12가 출시되었는데 애플에서 처음으로 미니 사이즈의 폰을 출시해 주었죠. 성능은 좋은데 사이즈만 미니 사이즈로 나와서 작은 폰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너무 인기였던, 그리고 이때부터 구성품으로 충전기가 빠져서 상자가 굉장히 얇아졌어요. 11과 비교해보면 엄청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때부터 맥세이프 기능이 생겨났어요. 저는 화이트 색상을 구매했는데 나중에 보라색 색상이 추가로 출시되어서 이것도 구매를 했습니다. 화이트 색상은 남편이 쓰고 있고 보라 색깔은 제가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아이폰 11을 다시 메인폰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새로 출시될 아이폰 14에서 이렇게 예쁜 보라 색상 꼭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케이스는 투명 케이스에 곰돌이 그립톡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고요. 워낙 색상이 예뻐서 이렇게 투명 케이스가 제일 잘 어울리더라고요. 배경 사진은 핀터레스트에서 다운받은 걸로 해놨고요. 여기는 제일 첫 화면이에요. 첫 화면에는 달력을 위젯으로 깔아놨고요. 포토 위젯이라는 앱을 사용했어요. 아래 도개는 제가 제일 자주 사용하는 앱들을 꺼내놨는데요. 통화 버튼이랑 이거는 음원 앱인 진이에요. 이거는 유료로 사용하고 있고요. 대부분 여기서 음악을 듣곤 합니다. 이거는 사진 앱,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제가 자주 쓰는 유튜브, 카메라, 그리고 SNS 앱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폴더에 넣어놓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화면 전체에 꺼내놓는 걸 좋아하는데 색깔별로 모아서 페이지를 나눠놨어요. 초록, 빨강, 노랑, 보라, 검정, 파랑. 뭔가 앱을 찾아갈 때 그 앱의 아이콘의 색깔을 기억해서 찾아가니까 찾기가 쉽더라고요. 여기서 또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아래 점들이 모여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페이지 개수대로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가볍게 손가락을 올리고 양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일일이 페이지를 넘기지 않아도 빠르게 페이지를 이동할 수 있어요. 순식간에 맨 앞에서 맨 뒤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꾹 눌렀다가 떼면 페이지를 수정할 수 있는 편집 모드로 들어가는데요. 페이지 위치를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고 안 보이게끔 이렇게 숨겨 놓을 수도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페이지를 통째로 삭제할 수도 있어요. 앱이 아예 삭제되는 건 아니고 페이지에서만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 설치된 모든 앱들을 소개하기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요즘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앱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에서 소개해드릴 앱은 이 니콘네콘이라는 앱인데요. 선물 받긴 했는데 나에게 필요 없는 기프티콘을 판매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기프티콘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어요. 저는 구매하는 것만 사용해 봤는데요. 판매할 때는 은근히 수수료가 많이 까이더라고요. 저는 보통 스타벅스 가기 전이나 편의점 갈 때 이 앱을 보고 기프티콘을 구매하는 편이에요. 대신에 구매하게 되면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이거 꼭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사용하셔야 돼요. 보통 유효기간이 그리 길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북적북적이라는 앱은 한마디로 온라인 서재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제가 읽은 책을 쌓아서 볼 수도 있고 리스트 형식으로도 볼 수 있고 이전에 읽었던 책들도 이렇게 보면 다 볼 수가 있어요. 이 쌓아서 보는 이거가 볼 때마다 기분이 좋기 때문에 책을 읽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가 한 해 동안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구나 이런 것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서 그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서재에 보면 읽은 책, 읽고 있는 책, 그리고 읽고 싶은 책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뭔가 책을 읽는 동기도 부여되는 것 같고 쌓여가는 서재 보면서 더 채우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다음은 보라 페이지. 위에는 U+ 알뜰모바일 위젯을 깔아놨고요. 이건 지원쌤이 사용하는 요금제 위젯을 깔아놓은 건데 제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 폰에 깔아놨어요. 지원쌤, 지윤쌤도 모두 이제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고 모두 UR모로 개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번에는 검정 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소개해드릴 앱은 타임스탬프라는 앱인데요. 사진 위에다가 날짜를 도장처럼 쾅 찍어서 저장해주는 앱이에요. 공부한 기록을 남긴다거나 운동 기록을 인증한다거나 매일 일어나는 시간을 기록하고 싶다거나 할 때 사용하면 매우 유용한 앱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식사일기를 쓸 때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밥 먹기 전에 앱을 열어 사진을 찍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찍어준 사진으로 굿노트에 다이어트 플래너 적을 때 활용하면 보기도 좋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콴다라는 앱은 모르는 수학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를 핸드폰으로 찍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앱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콴다 어플을 열고요. 이렇게 여기 풀이 검색 있죠? 이거를 눌러서 카메라로 일단 그 문제를 촬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잘 보이도록 이렇게 문제의 답을 이렇게 알려줘요. 풀이를. 만약에 똑같은 문제가 여기에 없으면 비슷한 문제라도 찾아서 식을 알려주거든요. 혼자 공부하다가 막힐 경우에 도움받기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 블루 페이지고요. 여기에서 소개해드릴 앱은 이 구글 번역 앱이에요. 처음엔 외국 나갔을 때 번역기로 사용하면 좋겠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의외로 너무 편한 기능이 있더라고요. 여기 카메라라고 써있는 아이콘을 눌러보면 이렇게 카메라가 켜지게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바로 번역하고 싶은 거를 갖다 대면 화면에서 한글로 번역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영어로 써있는 컵이 있죠. 이거를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영어를 자동으로 한국어로 번역해서 볼 수 있게끔 이게 화면에서 바로 한글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해외여행 갔을 때 간판 같은 거 볼 때나 메뉴 같은 거 볼 때 이용하면 매우 편리하겠더라고요. 이렇게 영문으로 써있는 설명서 볼 때도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번역이 돼서 볼 수 있으니까 꽤 편리했던 것 같아요. 언어도 영어뿐 아니라 이렇게 다양하게 고를 수가 있거든요. 진짜 너무 편리한 것 같아요, 이거. 다음은 이 나만의 냉장고라는 앱이에요. 이건 GS25 편의점 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편의점에서 뭔가 1+1, 2+1 하는 증정품 주는 거 사고 싶은데 너무 무거워서 한 번에 가져가기는 곤란하고 오늘 아니고 내일 먹고 싶은데 굳이 집에 가져가기 싫거나 할 때 일단 구매를 한 다음에 다 가져가지 않고 일부를 이 나만의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을 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 집 냉장고를 이용하듯이 이 편의점 냉장고에서 꺼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담아놓고 있는데요. 이것도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잊지 말고 꺼내 먹어야 해요. 자, 이렇게 제가 그간 사용했던 아이폰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앱을 소개해봤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앞으로도 유용한 앱들 발견하게 되면 바로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미난 영상 가지고 돌아올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Thousand different pictures of what is wrong. But if we
Because time ain't ours, oh, but you feel